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은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시청자 제보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목소리가 됐는데요. 올 한 해 제보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건들과 그 후속 조치를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 미흡한 학폭 조치, 그리고 공직자들의 일탈까지 시청자의 제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9월 현직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심의 한 상점에서 20대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 이후 지자체는 재판 결과에 따라 내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완도 고급면의 한 도로, 급커브를 다니는 차량들의 중앙선 침범이 반복돼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 속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호남방송 전파를 타고 알려졌습니다. 보도 이후 완도구는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회의. 하지만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는 학부모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았고 처분도 미흡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 이후 피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자퇴했고 피해 학생도 학업 숙려제를 거친 후 안타깝게도 학교를 떠났습니다. 공직자들의 일탈도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만취한 목포 해경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건과 목포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해경은 해임됐고 소방관은 1개월 정직 처분 후 근무지가 변경됐습니다. 올해 LG 헬로비전은 시청자와 함께 진실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더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육 분야인데요.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던 학생 교육수당은 내년부터 모든 지역 초등학생에게 동일한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여수에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되는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교실이 공개되면서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늘봄 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공간 확충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에 전남 지역 17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중심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정주형 교육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대학교 살리기를 목표로 정부가 꺼내든 글로컬 대학 30에 목포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목포대학교는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무탄소 선박과 친환경 해양에너지 산업 등의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60%, 시군 40%로 합의하고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남교육청이 피해 학생 상담 지원과 예방교육 실시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사 노동조합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사 노조는 학생 권리를 여러 조항에서 다루는 반면 책임에 대한 조항은 2개뿐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해 이설하는 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설 구축을 위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으로 학급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 관계자 의견 수렴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려던 조직 개편이 전남교사 노조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남교사 노조는 교육청이 조직 개편 전담팀 구성에 교사를 배제하면서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조직 개편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은 역대급 폭염과 물폭탄이 떨어졌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을 고정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전남 장흥에 있는 한 마을. 소방대원들이 저수지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도로 위를 걷던 80대 어르신이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어르신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저수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9월 최대 4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남. 장마철도 아닌 기습적인 가을비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 가축 폐사와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느닷없는 물폭탄에 농작물은 여의도 면적의 20배, 가축은 40만 마리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은 집중호우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올 여름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웃돌 정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 300여 명이 온열 질환에 시달렸고 가축도 1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양식장에선 펄펄 끓는 바닷물 온도에 40만 마리 넘게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과일과 밭작물도 강한 햇볕에 바짝 말라 못쓰게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변원에선 벼멸구가 창궐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더위는 여름을 지나 11월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가을이 실종됐습니다. 실제로 전남은 9월부터 11월 사이의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18.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과수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폭설과 한파, 폭염과 장마에 이은 병해충까지 2024년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다시 보는 전남 시간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통합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대학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무 협의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논의는 재개되는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 역사적인 쾌거로서 이렇게 성사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15일 밤에 역사적 쾌거가 이루어졌던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전남 동서 갈등으로 비화됐던 의대 신설 문제. 전남도의 의대 공모 결과 발표를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 합의서에는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 통합대학 명의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예비 인증평가 신청도 두 대학과 전남도가 책임을 함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통합국립의대 명의로 예비 평가 인증을 신청한 상태.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면 내년 3월 말쯤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논의는 중단과 재개, 그리고 또다시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광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협의해왔지만 지난 4월 광주시의 일방적인 입장 통보가 이어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던 상황.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 연말까지 무안군의 최종 입장 통보 기한을 못 박았고 무안 이전이 어렵다면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중재 제안이 있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면은 진지한 자세로 한다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강기정 시장의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12월까지로 못 박은 협상 기한을 철회하고 협력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일정과 안건 조율까지 마쳤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범정부 협의체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국이 안정화된 이후에야 범정부 협의체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항 이전 논의 재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군이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직자 공동주택의 입주 모집이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고흥군은 입주자 16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에 총 3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한 가운데 9급 이하 직원이 전체 80%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최종 입주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 설명회를 열고 입주자들이 내년 1월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새롭게 제공될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천연 조미료와 반건조 생선, 간식 제조업체 등 4개 업체를 선정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